자, 그러면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메소드 관련해서 내용을 보고 있고요. 자, 조금 아까 이전 시간에 메소드 안에 있는 포문, 자, 이걸 화일문으로 변경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짧은 거니까 같이 보고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티저. 물론 이제 이전 예제에 똑같은 예제가 있죠. 이번에 a라는 변수 사용해 볼게요. a는 1, 화일 a 변수는 10보다 작다. 10 이하? 예. 자, 그래서 1부터 10까지 초기값 1, 그리고 자, 비교 조건으로 조건식은 A라는 변수는 1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지금 세팅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A 플러스 플러스. 자, 그 플러스 플러스라는 뭐죠? 연산자 어제 우리 테스트도 했지만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쓰일 경우에는 앞에 쓰이나 또는 지금처럼 뒤에 쓰이나 같은 결과예요. 자,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거 변환 안 해도 되죠? 똑같으니까. 자, 이게 학습의 의미로 한번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고요. 잘 하셨죠? 다들 하셨죠? 자, 화일문은 자, 뭐죠? 가로 안에 비교 조건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쵸? 그래서 비교 조건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반복문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 초기 값을 화일문 이외의 지역, 즉 위에다가 세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복 조건도 넣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가로 안에 그래서 화일문 실행문 안에 예, 반복 조건도 두고 예, 지금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 지금 자, 이전 시간에 봤던 예제는 반복문이 없는 리턴값. 자, 반환하는 값이 없는 그런 메소드를 우리가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뭐 반환한다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함수 메소드죠.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안에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는 뭐 출력하고 있었는데요. 출력이 되고 뭐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포문을 이용을 해서 출력도 하고 자, 자체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게 출력이 될 수 있게 세팅을 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예,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 우리 학습 예제 밑에 보시면 1번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2번 자,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 자,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예제랑 동일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학습 예제랑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 이름은 뭐 학습 예제랑 다르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는 뭐 테스트라는 글자를 앞에 항상 앞세우기 때문에 테스트 메소드라고 쓸게요. 테스트 메소드 테스트니까 테스트 메소드 3번 public stated void main 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요, 위에 설명을 좀 달아놨는데, 회원 이름을 반환하는 메소드, 회원 이름을 반환하는 메소드, 또 회원의 나이를 반환하는 메소드, 또 회원의 생일을 반환하는 메소드. 자, 이렇게 구성을 해보자. 세 가지의 메소드를 만들어 보자라는 주제로 나와 있는 예제예요. 회원 이름, 회원 나이, 회원의 생일. 자, 우리 물론 이제 회원 가입이나 이런 건 안 했지만 그래도 거기 이름을 세팅을 해서 자, 리턴 되게 만들고 나이와 생일도 각각 세팅을 해서 우리가 직접 세팅을 해서 반환이 되게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요. 물론 메인 메소드에도 예, 작성을 하긴 해야 되죠. 최종적으로 하긴 해야 되지만요.
자,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는 메소드예요. 메소드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메소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자, 메인이라는 곳은요, 실행하는 쪽이에요. 자, 여기에 뭐 메소드, 물론 이제 이 안에 메인 메소드 안에 직접 코딩도 가능하지만, 일단 지금은 예, 주제가 메소드를 만드는 거니까, 자, 메소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원의 이름을 반환하는 메소드.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예, 세팅하도록 하고 그 값이 반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작성할게요. public, 자, static, void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public static void가 아닙니다. 자, 메인 메소드 그리고 우리가 조그맣게 학습을 했던 메소드와는 달라요. 뭐가? void가 없어요. 자, public state void return 값이 없는 메소드, return 값이 반환 값이 없는 메소드를 사용할 때 void 작성을 했는데 그래서 메인 메소드도 return이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설명 잠시 했을 때. 자, 이제는 return 값이 있는 건데요. 뭐라고 쓰냐면은 우리 학습 예제도 있지만 string이라고 쓰세요. 자, 그리고 메소드 이름 member name. 자, 작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 반환하려고 하는 거는 홍길동이라는 글자예요. 홍길동이라는 글자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달하려는 목적의 키워드가 있죠. return. 자, return 써주시면 돼요. 다른 키워드 없습니다. 그냥 return 하나예요. 자, return이라는 키워드 써주시고, 자, 반환하는, 즉 전달하는 메시지, 자, 스트링 값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홍길동 됐습니다. 반환하는 내용이 뭐예요? 홍길동이라는 글자잖아요. 스트링, 숫자 아니죠. 이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메소드 만들 때 스트링이라고 해놨잖아요. 스트링. 자, 스트링. 이거랑 타입이 같습니다. 얘 서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스테이틱 바로 뒤에 있는 스트링이라고 지금 적었는데 자, 스테이틱 바로 뒤에 오는 거는요. 반환 타입을 적는 거예요. 반환 타입. 자, 우리 홍길동이라는 스트링 문자열이기 때문에 자, 반환값 스트링. 자, 그래요? 자, 됐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자, 밑에 내용이 더 있기는 해요. 내용이 더 있기는 한데 일단 우선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보세요. 자, 우리가 일반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 조금 아까 했던 예제인데 그냥 메소드 이름을 써놨잖아요. 이 자체가 실행하는 구조, 뭔가 출력을 한다라든지 완성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냥 실행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면은요. 호출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메소드 이름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써볼게요. 자, 멤버 네임. 올바로 코딩이 된 거예요? 오류 없죠? 오류 있는 게 아닙니다. 방법적인 거지. 자, 그래요. 오류는 없어요. 실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실행 안 돼요. 아무것도 실행 안 됩니다. 자, 메인 메서드도 그렇지만, 자, 호출이 되는, 자, 멤버 네임이라는 이 메소드도 리턴이라는 건 있지만, 뭐 출력을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출력값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실행을 한 거죠. 실행을 전혀 안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출력값이 없기 때문에, 자, 결과로서 보여주지 않은 거죠. 뭔가 출력하는 게 있어야 우리 콘솔에 보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글자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화면에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 있는 이 메소드를 자, 시스템아웃 프린트 ln에다가 감싸면 돼요. 그 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작성할게요. 자, 시스템아웃 프린트 ln. 자, 여기에 자, 메소드를 작성을 합니다. 멤버 네임. 자, 시스템아웃 프린트 ln. 자, 프린트 ln이라는 이 자체도 원래는 메소드잖아요. 이렇게 메소드 안에 메소드 넣을 수 있어요? 자, 메소드 안에 메소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프린트 ln이라는 메소드 안에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멤버 네임이라는 메소드를 작성을 했어요. 자, 이러면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만 놓고 실행해 보시면은, 자, 홍길동. 자, 이제서야 비로소 홍길동이라는 글자가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리턴이라는 존재는 아까 해드린 것처럼 반환한다고 그랬잖아요. 반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호출한 곳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호출한 곳에 다른 데도 아니야. 호출한 곳에 갖다 놓는다. 던진다. 갖다 놓는다. 반환한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홍길동이라는 글자를 반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팅된 거랑 똑같습니다. 그 안에 홍길동 글자가 쏙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반환하니까 홍길동이라는 글자를 거기다 쏙 놓는 거랑 똑같은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return이라는 거는 그래서 자, 반환하는 그러한 키워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추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문자열도 좀 넣을게요. 회원 이름이라는 자, 문자도 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 이름. 자, 여러분들 회원 이름도 같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제 다른 메소드도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3개가 더 있어요. 자, 이 중에 2개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의 나이와 그리고 회원의 생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하도록 할게요. 자, 메소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자, 이번에는 자, 만들려고 하는 그 뭐죠? 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면 회원의 나이를 반환하는 메소드를 만들려고 해요. 회원의 나이는 뭐예요? 숫자죠. 자, 숫자로 보통 하죠. 나이나 이런 것들, 뭐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 숫자로 보통 하잖아요. 그리고 뭐 계산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도 하고. 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자, static.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자, public static. 이제 달라요. 반환값이 숫자예요. 정수. 그래서 인티저라고 씁니다. 반환할 타입을 적는 거예요. 반환할 내용을 내가 모르겠는데 숫자인지 스트링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반환하는 타입을 알고 있어야 이게 이러한 메소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member age. 자, member age라는 메소드 지금 만들었고요. 자, 보시면은 다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빨갛게 언더라인 되어 있잖아요. 작성이 덜 된 거예요. 자, 뭐를?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다 지금 그러한 뜻입니다. return 써보세요. 물론 뒤에 뭐 또 있어야죠. return하고 끝나면 또 안 되고. 자, 뭔가 또 뭐 return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return만 써놓으면 이 사람이 스트링을 리턴을 하는지 또는 인티저를 리턴하는지 프로그램이 봤을 때 모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 리턴하는 실제 값을 데이터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로요. 여기다 홍길동이라고 쓰면 오류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를 리턴하려고 하는데 뭐 실수로 나이에다가 쌍따옴표를 붙였다라든지 이것도 오류예요. 쌍따옴표가 붙으면 무조건 문자열 처리. 자,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숫자 타입으로 전달이 되게끔 하려면은 자, 이렇게 쌍따옴표도 없어야 되고요. 자, 다 작성했죠? return 25라고 썼습니다. 리턴 타입이 서로 같아요. 그쵸? 자, 여기다 제가 점 0을 붙였거든요. 이것도 오류예요. 25.0은 인티저가 아니에요. 실수 타입이죠. 그쵸? 이거 오류납니다. 서로 타입이 같지 않기 때문에. 자, 정상적인 코딩으로 다시 돌려놓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이를 반환을 하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자, 이제 생년월일이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예요. 1998년 12월 25일. 일단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하고 이걸 반환하는 거니까. 자, 우리 세팅되는 것들은 우리가 임의를 세팅하는 거로. 자, public static. 자, 지금 생일인데 생일은 숫자가 아니죠. 생년월일. 그게 문자잖아요.
물론 이제 그 뭐예요? 그 연월일이지만 예, 스트링 값으로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멤버 벌스. 자, birthday, 벌스라고 쓸게요. birth. 자, 멤버 벌스라는 그 메소드를 지금 만들었고요. 자, 스트링 값을 반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return 반환을 할 때 타입만 무엇을 반환하든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기록을 하는 거고요. 자, 일단 그 문법적으로 자, 우리 이클립스에서는 오류를 잡는 것을 자, 오류를 잡을 때 문법적인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만 가리는 거죠. 그 안에 내용물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자, 쌍따옴표 처리 예, 쌍따옴표 처리만 하더라도 오류가 아니에요. 내용값이 없더라도. 자, 쌍따옴표 두 개가 딱딱 나와 있는데 이 자체도 문자열이죠. 자, 예를 들면은 스트링 꼭 이런 것처럼 자, string AA는 공백이다. 뭐 이런 것처럼 그쵸? 이런 것처럼 자, 값이 없어도 문법적인 오류는 아닙니다. 자, 데이터 값 적도록 할게요. 우리 화면 그대로 1998년 12월 25일생 자, 메소드 다 만들었어요. 자, 밑에 하나 더 남았어요. 남았는데 보면은 어때요? 좀 복잡하게 돼 있죠? 자,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요. 자, 간단한 데이터들 리턴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세팅을 했는데 자, 이제 호출을 하면서 출력하도록 할게요. 자, 사용하고 예, 지금 출력하려고 하는데요. 출력하는 방법은 지금 방금 회원 이름 출력했던 내용과 동일해요. 이러한 방법으로 자, 시스템와 프린트 ln 예, 그 안에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복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한 줄 작성을 했는데 복사해서 자, 나이와 그 다음에는 생년월일 두 개 더 필요하죠. 자, 시스템와 프린트 ln을 두 개 작성 더 했습니다. 자, 거기에 맞는 문구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회원의 이름 첫 번째고 회원의 나이 자, 그리고 회원의 생일 자, 그 다음에 메소드 회원 나이는요 멤버 에이지라는 메소드가 처리할 수 있게 세팅을 했죠. 에이지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멤버 벌스 다 작성했습니다. 다 작성했고요. 자, 이제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세팅된 대로 정상적으로 실행이 잘 될 거예요. 특별하게 오류 없는 분들은 잘 출력이 아마 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메소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둘 다 알아봤는데요. 둘 다 알아보고 있는 거고. 자, 아까 우리 이전에 했던 내용은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없는 그러한 존재의 메소드였었고요. 지금은 return 키워드가 있는 그러한 메소드. 이렇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메소드는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인 거고. 자, return 값이 있는 메소드에서도 약간 예, 구분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크게 return 값이 있느냐 또는 return 반환값이죠. 반환값이 있느냐 또는 반환값이 없느냐 이렇게 크게 나누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지금 작성한 내용. 자, 메인 메소드도 이 메인이라는 것도 엄연한 메소드예요. 그렇죠? 반환값이 없는 메소드입니다. 얘는 반환값이 없는 메소드예요. 존재 자체가 원래 기본이죠. 자, public state void main은 절대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 메소드예요. 자, 우리 뭐 이런저런 테스트해서 나중에 테스트도 한번 해보실 수도 있지만 자, 이거는 우리 자바 실행 시에 기본값이기 때문에 자, 메인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뭐냐 하면은 어쨌든 얘도 그 반환값이 없는 메소드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 메인 메소드와 밑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반환값이 있는 메소드에 대한 차이. 자, 물론 이제 리턴이죠. 리턴이라는 키워드가 메인 메소드에 대해서는 없어요. 당연히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그쵸? 존재해서도 안 되고요. 자, 그러나 자, 리턴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은요. 자, 뭐를 기준으로 잡냐 하면은 뭐 리턴도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 자, 이거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void.
void라는 키워드가 메인 메소드 안에 메소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요, 리턴 값이 없는 메소드로 인식을 합니다. 자, void가 있느냐 없느냐. 리턴 값이 없는 메소드는 void가 항상 있어야 되고요.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는 void 이외에 리턴 타입, 그 자리죠. void가 놓인 자리, 그 자리에 리턴되는 타입이 반드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뭔가 메소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반환되는 타입이 인티저인지 스트링인지 모르겠다. 그럼 못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메소드를 작성을 할 때는, 반환 메소드를 작성을 할 때는.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우리가 지금 알아봤어요. void라는 메소드가 void라는 키워드가 있는 메소드. 자, 그리고 void라는 키워드가 없는 메소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void가 있는 메소드, void가 없는 메소드. void가 없는 메소드는 반환 데이터가 반드시 존재하는 그러한 메소드고요. 그리고 반환되는 void 그 자리에 반환되는 그 타입이 반드시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턴 마찬가지, 리턴 뭐 중요하죠, 당연히. 리턴이라는 키워드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오류 나요. 자, 이거는 뭐 잘 이해하셨죠? 자, 출력도 잘 되고요. 그렇죠? 예. 지금 뭐 간단한 게 써놔서 굳이 메소드를 만들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간단한 걸 넣어놓은 거고, 여기에는 이제 메소드라는 건 굉장히 간단한 거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코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자, 이거는 뭐냐면은 호출하는 쪽의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측의 편의성. 자, 메인 메소드, 물론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저께 학습을 했던. 자, 이거 어저께 학습을 했던 거 잠시 열어놨는데요. 랭스라는 거, 이거 메소드라고 그랬잖아요. 랭스, 이거 메소드.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내장되어 있는 거죠. 자바에서. 이거 메소드죠. 이 안에 얼마나 복잡하게 돼 있겠어요. 그쵸? 그 사용자가 건네준 데이터의 길이를 출력하게끔 하기 위해서 23이라는 글자를 반환을 하잖아요. 이 안에는 return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23이라는 글자를 반환을 하기 때문에 length라는 메소드는 스트링 메소드, 우리 스트링 메소드들 중에 length라는 메소드는 반환 값이 있는 메소드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캐릭터 에이티 서브스트링 내장되어 있는 메소드인데, 자, 여기 있는 것들 셀이라는 메소드, 플로어라는 메소드 다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내부는 반환 값이 있는 메소드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복잡하게 돼 있겠죠. 볼까요? 자, 혹시 이거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은요. 같이 수업 듣고 계신 분들. 자,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셀이라는 메소드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이게 가끔가다 이게 뭐죠? 이클립스에 따라 안 보이는 경우도 좀 있는데, 자, 아마 대부분 보일 건데요. 한번 볼까요? 해보시죠. 자, 어떻게 하냐면요. 방법적으로 이 메소드를 한번 본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이 안에 리턴이 있는지 없는지. 복잡한 내용으로 되어 있겠죠. 자, 뭐냐면은 컨트롤 키예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를 갖다 올려놓으면은 링크가 걸려요.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갖다 메소드 얘기하는 거예요. 메소드에다 마우스 갖다 올려놓으면은 링크가 걸립니다. 클릭하면 돼요. 자, 제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어요. 자, 이거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셀이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셀이라는 메소드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을 한 거고.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리턴이 있죠. 리턴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럼 리턴 값이 없는, 뭐죠?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고, void가 없잖아요. public static double이라고 되어 있죠. 더블 타입이죠. 더블. 자, 그래서 우리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셀이라는 메소드는 99.0 이런 식으로 0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죠. 실수 타입. 그래서 이 메소드는 생김새가
더블 타입으로 리턴이 되게 더블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리턴이라는 존재도 거기 있고, 잠시 들여다봤어요. 자, 혹시 안 열려지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자, 어쨌든 화면 보셔도 됩니다. 이거 뭐 이거 가지고 뭐 논할 거는 아니니까. 자, 됐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고 말았어요. 자, 다시 자, 우리가 만든 메소드로 돌아와서 자,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될까요? 자, 메소드 지금 작성하셨죠? 자, 아까처럼 컨트롤 키를 눌러보세요. 그럼 링크 걸립니다. 이것도 이동 가능해요. 커서가 예, 바로 이동해 줍니다. 자, 멤버 벌스라는 그 돼 있는 곳에 그냥은 링크가 안 걸려 있습니다. 근데 컨트롤을 누르면은요. 누르고 마우스를 갖다 올려놓으면 링크가 걸리고요. 누르면은 어때요? 이동하죠? 자, 모든 메소드는요.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클립스가 그렇게 해준다. 이클립스의 기능이에요. 이클립스. 자바 코딩 우리가 이클립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메모장에다 자바를 코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 이클립스라는 존재가 자바보다 먼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이클립스라는 존재가 없었을 때는 자, 메모장에 이런 존재에다가 우리 코딩 처음에는 그런 데다가 코딩을 했겠죠. 거기에는 이런 기능이 없겠죠, 당연히. 어쨌든 이클립스가 이런 기능, 좋은 기능 가지고 있습니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자, 메소드 테스트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반환값이 있는 메소드, 리턴 키워드가 있는 메소드 내부적으로, 자, 그리고 보이드가 없는 메소드 같은 얘기죠. 보이드 처리되어 있지 않은 메소드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반환되는 타입에 따라 보이드 그 자리에 반환되는 타입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예. 자, 이제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 메소드를 작성할게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의 날짜를 출력하고 싶어요. 오늘의 날짜. 아니, 오늘의 날짜 우리가 달력 보고서 2012년, 12년이 아니지. 어이구. 벌써 2021년이네. 참, 옛날에 12년인 경우도 있었는데. 자, 21년, 이렇게 쓰리는 게 아니라, 예, 자바에서 제공을 해주는 연월일을 예, 가지고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세팅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자, 그래서 자, 자바에서 제공을 해주는 자, 그 내용을 작성을 해서 연월일을 연월일 오늘의 연월일을 뽑아서 출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거는 뭐 따로 예제를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예, 많은 예제들이 원래는 좀 있기는 한데 자, 어쨌든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자,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만들려고 하는 메소드는요. 자, 연, 월, 일을 출력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그 리턴해주는 연월일을 리턴해주는 우리 생년월일 어때요? 연월일 리턴해주죠? 우리 세팅한 것처럼 이게 스트링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 스트링 형태로 연월일을 리턴해주는 메소드를 지금 만들게요. 자, 쓰시죠. public static 스트링이라고 그랬죠? 반환값이 스트링. 자, 그리고 메소드 이름. 메소드 이름은 여기 터데이라고 되어 있지만 메소드 이름은 그냥 임의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터데이 일단 터데이라고 터데이라는 이름을 가진 메소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프로그램을 잔뜩 하긴 해야 되는데 자 여기다 프로그램 다 하고 해도 되죠.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빨갛게 되어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날짜가 실제로 리턴이 되는 건데 스트링 값이고 자, 그래서 일단 빨갛게 되어 있는 건 없애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리턴을 먼저 작성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코딩이 되어 있는 경우에 리턴부터 보통 작성을 해요. 리턴 한 다음에 일단 쌍따옴표로 자, 오류가 빨갛게 되어 있는 걸 일단 우선은 없앱니다. 자, 없애고요. 그 다음 코딩을 하고 나중에 뭔가 좀 변경을 하더라도 일단은 문법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만든 다음에 코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작성할게요. 자, 오늘에 해당하는 연도와 월, 그 다음에 날짜를 갖고 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자바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 당연히 이용을 하는 거고요. 자바에서 제공해줘요. 당연히 제공을 해줍니다.
자, 특정 클래스가 있는데 그러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벌써 이렇게 화면에 노출이 돼 있네요. 자, 그 클래스는 캘린더라는 클래스예요. 써볼게요. 캘린더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equal, 자, 캘린더 점 get instance. 자, 쓰셨나요? 자, 캘린더, 그 다음에 equal 캘린더 점 get instance. 아까 빨간 게 있었는데 작성하고 나서 1, 2초 기다리니까 빨갛게 언더라인이 없어졌네요. 왜 그러냐면요.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해줬어요. 뭐를? 얘를. 임포트. 자, 임포트. 자바에서 아무리 제공을 해주는 클래스더라도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위치를 정확하게 찝어줘야 됩니다. 캘린더 클래스가 자바 구조의 어디에 있는지를 딱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모르잖아요. 이거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자주 쓰는 것들은 외우기도 해요. 하도 자주 쓰니까. 하지만 못 외우죠. 그래서 자, 임포트라는 키워드를 통해 자, 경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임포트 불러온다는 얘기잖아요. 임포트라는 키워드를 통해 경로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경로에 있는 캘린더, 이 클래스 이름까지 정확하게 경로를 써주고 그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자, 패스 설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캘린더 클래스를 이제 자, 우리 코딩하는 곳에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인식을 하게 됐고요. 자, 인식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calendar.get instance 이런 것들이 쓰였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에요. 다음에 객체 제한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도록 할 건데 자, 지금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전에 작성했던 내용과 동일해요. 자, 전에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콘솔 화면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 수도 있었어요. 자, 뭐를 이용을 해요? 자, 콘솔 화면에 스캐너 기능을 이용하죠. 스캐너 전에 이렇게 지난 예제에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 지금 쓸 거는 아닌데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scn equal new scanner 열고 system.in 자, 우리 이렇게 스캐너 기능을 자, 그 콘솔에 뭔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환경 데이터를 뭔가 지금은 아무것도 입력 키보드 입력해도 그 뭐죠? 안 돼요. 펀칭이 안 됩니다. 작성이 안 돼요. 하지만 콘솔 화면에 뭔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한 상태를 제공해주는 클래스가 스캐너죠. 그래서 우리가 스캐너 클래스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했어요? 임포트 작업을 했잖아요. 자, 임포트 해서 임포트 자 캘린더 클래스도 임포트 얘도 임포트 자바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지만 패스 설정을 이렇게 반드시 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건 패스 설정일 뿐이에요. 아직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게 아닙니다. 아 물론 이제 이 한 줄로서 된 거죠. 임포트라는 거는 연결도 연결인데 이 임포트 가지고 사용 가능 상태가 된 건 아니고 실제 사용 가능 상태로 만들어 준 거는 바로 얘입니다. new scanner 그리고 calendar.get instance 자, 이 내용이 사용 실제로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준 키워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 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객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클래스는 이거는 지울게요. 스캐너는 지금 사용할 게 아니니까. 자, 이거를 이제 캘린더 클래스의 객체화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캘린더 클래스의 객체화가 이루어진 거고요. 다른 말로 자바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객체화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조금씩 이제 노출을 시켜서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객체화. 또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스턴스화라고 얘기를 해요. 캘린더 클래스의 인스턴스화.
흔히 얘기해요. 객체화한다, 인스턴스화한다. 와가 아니라 화. 네. 같은 말로 자바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자, 캘린더 클래스는요. 자, calendar.get instance. 자, 이런 키워드를 통해 자, 객체화가 이루어져요. 이거 아니에요. 혹시 자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스캐너 기능처럼 new라고는 이런 키워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내장되어 있는 캘린더 클래스는 자, calendar.get instance를 통해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거를 곧 캘린더 클래스의 인스턴스화가 됐다, 객체화가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를 사용 가능한 상태. 이건 제가 그냥 적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인스턴스화가 진행이 된 거고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됐으니까 사용해야 되겠죠? 사용하려고 쓴 거니까 사용해야 되잖아요. 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거냐? 연도 갖고 올게요. 연, 월, 일을 한꺼번에 갖고 오지는 못해요. 예, 연도, 또 월, 그 다음에 날짜 따로따로 갖고 와야 됩니다. 갖고 올게요. 어떻게 갖고 오냐면요. 이렇게 갖고 옵니다. get으로 갖고 와요. get. 아, 근데 get이 아니라 쓸게요. 캘린더 점 get. 자, get이라는 메소드로 갖고 오게 되고요. 아, 또 쏘리. 캘린더가 아니라 쏘리. 칼. 예. 칼.cat. 예. 자, 지금 사용 가능한 상태로 캘린더 클래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변수 있잖아요. 변수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변수를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예, 변수 이름을 통해서 접근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get. 자, 칼이라고 쓴 거는 곧 캘린더 클래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get 쓰셨죠? 자,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쓸게요. 캘린더 점. 자, 지금 우리 갖고 오려고 하는 거는 연도 갖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year. 됐네요. 자, 작성이 됐어요. 자, 이게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자, 캘린더 클래스가 알아서 연도를 갖고 오게 됩니다. 지금 시점의 연도를 갖고 와요. 자, 그리고 이거를 또, 됐죠? 자, 이제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적을게요. 자, 연도는요. 자, 뭐예요? 숫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이거를 변수로서 받게 설정하도록 할게요. 변수가 받을 수 있게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하나를 만들게요. 이어라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자, 이어라는 변수를 인티저 타입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자, 칼.get 갖고 오겠다는 얘기잖아요. 뭐를 갖고 와요? 이어, 연도를 갖고 오겠다. 달력 클래스에 있는 연도를 지금 작동시켜서 갖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자, 연도를 갖고 오겠다 라는 얘기고, 자, 그쵸? 자, get 메소드를 통해 연도를 지금 갖고 오고 있는 겁니다. 이 get 메소드는요,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캘린더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al.get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연도를 갖고 와서 이어라는 변수에게 데이터를 넣어놓게 돼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오늘이니까 2000, 자, 2021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가겠네요. 자, 맞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 그 다음에 날짜, 연월일. 자, 이렇게 월과 일을 갖고 오도록 할게요. 다 인티저예요. 인티저 month. 인티저 month equal get. 칼.get 가로 열고 month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갖고 오려는 그 내용을 적는 겁니다. 캘린더 month. 자, calendar.month를 갖고 와요. calendar.month. 자, 이렇게 세팅을 해야 지금 시점의 월을 갖고 오게 돼요. get이라는 메소드를 통해 get이라는 메소드를 통해 가로 안에 뭔가 세팅을 하면은 연도나 또는 월과 관련되어 있는 세팅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 자, 그리고
여긴 플러스 1을 하셔야 돼요. 근데 플러스 1을 해주세요. 왜 플러스 1을 해야 되나? 좀 이따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뭐예요? 2월 달이죠? 2라는 숫자를 얻어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 는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다 끝나야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오른쪽이 아무리 길게 있어도 플러스가 있건 마이너스가 다 끝나야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 1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once는 2라는 값을 받게 돼요. 플러스 1을 왜 있는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날짜, 데이트. 자, 인티저, 데이트. equal 8점 get 가로 열고 캘린더 점 데이트 됐어요. 자, 오늘 날짜가 4일이니까 이게 4라는 결과를 얻어오게 됩니다. 세팅이 다 됐어요. 연, 월, 일을 캘린더 클래스로부터 다 끄집어 왔습니다. 캘린더 클래스는 그런 일을 하는 애예요. 이름 그대로 날짜 관련한 일을 하는 그러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캘린더 클래스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밑에 자, 이제 다 됐죠? 다 됐고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터데이라는 이 메소드를 누군가 사용을 하겠죠? 자, 누군가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좀 이따 이 메인 메소드에 쓸 거지만 자, 이제 연월일이 다 출력이 됐고요. 자, 연월일이 다 지금 자, 얻어졌고 자,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리턴에 세팅을 해서 연월일이 전달이 되게끔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변수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tring 자, today equal 자, today라는 이 변수는 연, 월, 일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변수예요. 그래서 today를 리턴할 거기 때문에 자, 연 자, 이어 플러스 자, 그리고 따닥따닥 붙여 있지 않고 중간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게 마이너스 플러스 month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데이트 더하기 빼기 한 게 아니죠 지금. 자, 연결 연산자 플러스 적은 거고 자, 마이너스는 그냥 연도와 연월일 사이에 중간에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거죠. 자, 작성했고 이제 터데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졌죠. 이제 리턴에다가 공백 처리를 했는데 공백 처리하면 안 돼요. 아까는 이거 공백 처리한 거는 그 뭐죠? 처음 세팅을 할 때 그 오류가 나지 빨갛게 되어 있는 거를 잠시 없애고자 자, 임의로 그냥 한 거고요. 자, 이제 여기는 터데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터데이가 스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다 얻어졌습니다. 다 작성이 됐고요. 자, 여러분들도 코딩 잘 해주시고 자, 뭐죠? 자, 여기는 이 메소드들을 뭐하러 이렇게 만드나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긴 거를 의미 있는 거를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어차피 해야 돼요. 캘린더 클래스는 알아야 되고. 자, 이제 다 만들어졌죠? 자, 이제 터데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 때는 어렵게 만들었지만 사용할 때는 간단해요. 그냥 메소드만 작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하고 프린트LN 위에 있는 거 복사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의 날짜 오늘 날짜는 자, 오늘 날짜 터데이라는 메소드가 오늘 날짜를 갖고 오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팅을 했으니까 터데이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출력해 볼게요. 터데이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됐네요. 오늘 날짜. 됐죠? 예, 오늘 날짜 됐죠? 자, 그럼 아까 설명하려다가 만 거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month 보시면은 year와 그 다음에 date 같은 경우, 즉 연도와 날짜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month는 그 플러스 1을 했어요. 왜 했냐라는 거죠. 왜 플러스 1을 했느냐. 그쵸? month는 왜 플러스 1을 했을까? 아, 이거는 개발하는 사람 마음인 것 같아. 자바 개발자가 있겠죠. 자바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프로그램 자체를. 이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연도와 그 다음에 날짜 같은 경우에는 날짜는 어때요? 날짜는 0, 1이라고 없죠. 1일, 2일 당연한 얘기죠. 1일, 2일, 3일, 4일, 0, 1이라는 건 없잖아요. 달은 어때요? 달도 0, 월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1월, 2월, 3월, 4월 그쵸? 1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서는요. 자, 여기다 적는 게 낫겠네요. 시스템에서는 자바 시스템 얘기하는 거예요. 는 자, 먼스 관련해서 먼스 해서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을 한 거예요. 시스템에서는요, 지금 1로 인식을 해요. 지금 2월 달이잖아요. 그럼 2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야 예? 그냥 그대로 하면은 1이라고 출력이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플러스 1을 한 거는 사용자에게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자에게는 이렇게 보여줘야 되죠. 누군가 사용하는 측이 있다라면은 예, 그래서 0부터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0월부터 스타트를 해요. 시작을 해요. 만약에 그러면은 자 1월 달은 뭐로 인식을 할까요? 1월 달. 자 시스템에서는요 1월 달을 0으로 인식을 해요. 1월 달을 0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2월 달은 1이고 그럼 12월 달은 12월은 11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는 0부터 11일까지 0월부터 11월까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수치를 한 치수 적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는 그건 몰라요. 자, 하지만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1을 한 겁니다. 자, 우리 메소드 만들고 있는 도중에 또 여기 캘린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날짜 관련하여 우리가 좀 학습을 좀 했습니다. 날짜 관련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 날짜 이거 나중에 JSP에서 우리 활용할 겁니다. JSP에서 달력 만들 거거든요. JSP에서 달력을 실제로 만들 건데 달력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얘가 활용이 돼요. 얘가 활용이 됩니다. 자, 그때 한번 또 보도록 할 거고요. 다 작성했습니다. 자, 이제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는데요. 쉬는 시간 동안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 물론 쉬실 분들 쉬시고.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뭐냐 하면은 지금 오늘의 날짜가 제가 그대로 지금 데이터 가지고 왔잖아요. 21년 2월 4일 뭐 제대로 됐죠? 자, 이렇게 바꾸세요. 근데 두 자리 표현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02 다시 04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리턴이 될 수 있게 될 수 있게 자 여러분들이 그거는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아 물론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하고요. 앞에 0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쉬는 시간이랑 한 15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변환을 시켜서 보내야 돼요. 터데이 이렇게 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0이 붙을 수 있게. 자,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